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의 특별 지원법을 만들어 갖고 이제 농어민을 지원해 주게끔 됩니다. 그런데 농어민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먼저 번에 왜 농지를 일반 사람들이 사지 못하게끔 묶어놨다 그랬죠.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와야 되고 20kg 이라고 묶어놨더니 일반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투자는 못하지만은 반대로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지를 팔으려고 할 때는 못 파는 거야. 못 파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만드는 법이 반대로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피해가 가게끔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다시 법을 바꾸는데 지금서부터 바꾸는 건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살 수 있었는데 농업인만이 농지를 살 수 있었는데 법을 바꿔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농지를 살 수 있다. 그렇지만 하고 나면 농사를 지어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사를 짓던 사람만이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던 것을 농사를 한 개도 안 짓던 사람도 살 수 있다. 그렇지만 하고 난 다음부터 당신 농사를 지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 이 농지를 샀을 때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짓겠느냐. 그리고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거를 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심사를 해보고 그 네 계획이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농지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리도 없어지고 6개월도 없어진 겁니다. 진짜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농지를 사기는 어려웠어요. 하고 난 다음에 농사를 누가 짓든지 안 짓든지 관여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사는 거는 쉬워졌는데 다 놓고 나서 농사를 안 지으면 뺏기는 거야. 이해가 가셨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들었다? 바뀌어온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마지막에 이 바뀐 법이 제일 어떤다? 합리적이야. 그것이. 무조건 못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는 사되, 할 수는 있을 때, 거리도 관계없고,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관계는 없지만은, 그 대신, 사고 나면 뭘 해라? 농사를 지어라. 그게 바뀐 게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바뀐 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것에 대해서 농업인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법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수십 개의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수십 개의 법을 우리는 다 공부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아니,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은 모든 법을 다 알아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게 맞지만은 여러분은 강의하는 사람이야, 투자하는 사람이야? 투자를 하는 사람은 답만 알으면 돼. 이거 사면 돈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답만 알으면 돼. 문제를 다 외워야 돼. 시험 보는 사람이 답만 알으면 되는 거지 뭘 걱정을 해. 그렇죠? 답만 알으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보면 37페이지가 있습니다. 37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법을 제가 이렇게 한 수십 개가 있는 것 중에서 7개만 추렸어요. 제일 먼저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업 법인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고, 이번에 농지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농지법이 바뀐 것보다는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 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농업법인이나 조합법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농어법이나 조업법인을 만들어서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아서 농지를 살 수가 있는데, 바뀐 게 뭐냐면 농업경영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농업법인은 농지를 임대, 매매, 개발해서 파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는 이 법이 개발되기 전에, 바뀌기 전에 우리는 농업법인에다가 농지, 매매, 임대, 개발 사업이 집어넣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에 농지를 낙찰 받았더니 사업자 등록증 갖고 오라서 갖다 제출했더니 니네들 법에 이거 하면 안 되게끔 돼 있는데 니네 뭐야? 농지, 매매, 임대, 개발업이 있네? 뭐 취득 못 해줘.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안 되냐고 봤더니 농업 경제 육성 지원해가는 법률이 바뀌어서 그 법률에 보면 이렇게 만드는 농업법인은 농지를 개발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농업인 육성법,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마을주거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업인 등의 농해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 말고도 수십 개의 법률이 더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그런다? 지원해주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선희 사장님, 네. 우리 제주도에 가면 이제 농사 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농사를 지려면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무슨 차 사기로 했죠? 그렇죠? 포트가 뭐냐면 농업인에게만 주는 면세 자동차입니다. 나온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시중에서 1톤 화물 트럭이 다니죠. 그 1톤 화물 트럭이 앞바퀴는 큰 거 하나인데 뒷바퀴는 두 개씩 4개죠. 근데 그 1톤 트럭을 자세히 보게끔 되면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똑같이 같이 보는 게 있어요. 우리 이번에 저기 뭐 이내영씨 저기 뭐야 그 우리 저기 펜션에 놀러 갔었잖아요. 그 들어가는 입구 자동차가 생기고 뭐 내가 저게 저기 뭐 농업인 면세 화물차라고 설명했었던 그때 저하고 같이 있는 것들은 봤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보면 그런 것도 된다. 면세 자동차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저 보면 그 제주도에 주택이 있는 거 땅만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저거 뭐야 건물 주인에게 그 지료와 철거 소송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좀 했더니 휴가라서 그런지 전화가 끊겼더라고요. 전화번호는 다 알아냈는데 이제 소송할 준비인데 거기를 이제 우리 이제 그 공투위원들이 거기를 기준을 삼고 우리 공투위원들이 이제 제주도 간다 그러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물론 다른 분들은 뭐 골프텔도 있고 뭐 다 있으신 분들은 그 더 좋은 데 가시는 거고 그 없는 분들은 거기 가서 이제 하루씩 주무셔도 되고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짓고 관리하면서 거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보면 법이 있고 농업인 등의 농해 소득 활동이 되면 농촌 상호 기본법 이런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다 지원해주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법 자체를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제가 다 봤더니 정리를 했더니 이 6가지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법이 만들어졌고 목세목을 다 띄워보면 정부의 정책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사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두고 법을 바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 한 개 한 개를 다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이런 목적을 두고 이런 목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농지법에 새로운 바뀐 농지법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근데 새로 바뀐 농지법이 제일 먼저 바뀐 게 뭐라고 그랬죠? 좀 아까? 농지 취득 자격 병선을 발급받을 때 20km 이내 6개월이 없어졌고 제일 먼저 뭘 한다? 영농 계획서를 써서 제출을 하고 거리 제한이 없어졌고 그 영농 계획대로 이행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만 본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한다?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열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된 사람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원해주죠. 그러면 여기 보면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경작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 농지가 없더라도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을 지원해준다. 자, 정부에서는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법을 만들게 봤더니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농지를 소유한 사람을 지원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을 지원해 주자. 그러니까 음지에서 농사를 짓고 양지에 있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을 양지에 끄집어내 있는 거고 숨어 있죠. 몰래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음지에 숨어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양지로 끄집어내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농지 임대차 보법을 만드는 겁니다. 소장농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정식으로 임대 계약을 하고 빌려주고 빌려받는 건 인정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음지에서 내가 이거 농지를 내가 너를 농사를 짓게 해줄 테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 거로 만들어 달라 이런 거를 없애게끔 하고 정식으로 딱 농지 주인과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면업동사무소에다 제출해서 농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으면서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농지가 없더라도 농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정부에서는 그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지에 숨어있던 농사를 짓는 사람을 양지로 어떻게 한다? 끄집어내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고 또 하나 만드는 게 뭐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내가 농사를 너무 나이가 먹어서 힘들어서 못 짓겠다. 다른 사람한테 짓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농촌공사에다 와서 얘기해라 이거야.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힘들어서 더 못 짓고 싶고 이제는 몸도 아파. 나 그만 질래. 근데 나가 농사를 안 지으면 안 되니까 농사를 질 사람 내 대신 농사 질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어떤다? 찾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농사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소유했는데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이 있고 농사를 짓고 싶은데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이 있을 때 서로 매개 역할을 소개 역할을 하는 거죠. 공인 중개사 역할을 하는 것이 농어촌공사로 할 수가 있고 농어촌공사에 맡겨도 되고 맡기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해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게끔 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만드는 원인은 뭐다? 음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양지로 들어간다? 정식으로 끄집어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게끔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업 경작을 대규모로 유도해 그랬죠. 아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게 어디라 그랬죠? 서산간척지라 그랬죠. 서산간척지가 얼마라고 그랬죠? 몇 평? 150만 평. 근데 아까 캘리포니아 산쌀과 황룡강 산쌀은 맛이 똑같다 그랬죠. 제가 책에서 봤더니 캘리포니아의 논농사를 짓는 한 사람의 평균 농지 면적이 200만 평이래요. 우리나라에 150만 평도 현대에서 갖고 있는 게 제일 크다고 그러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농가가 한 가구가 200만 평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크게 기계화를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된다? 다운되는 건데 우리도 가능한 한 농지를 임대차에 의해서 빌려주지 않습니까? 빌려줘서 한꺼번에 합쳐서 농사를 져서 농기계로 농사를 지게끔 해서 가격을 어떻게 좀 떨어뜨리게끔 하자. 이런 목적에서도 농지를 빌려주는 것을 합법화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산되는 농수산식품을 고급화로 유도해 고가에도 팔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 과거 얘기를 좀 할 때요. 저는 한양주택에 입사를 해서 쿠웨이트에도 가고 사우디도 갔었는데, 제 주특기는 뭐냐면은 일반 건축이 아니라 조립식 건축, 프리캐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리캐스트는 PC공법이라는 얘기인데, 조립주택이다 보면 우리 뭐 조그만 판넬 조립식이 아니라 공장에서 콘크리트 기둥도 만들고 콘크리트 슬라브도 만들고 콘크리트 벽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된다 조립을 해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를 낮추는데, 그 조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그 당시에는 좀 앞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됐었어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그 중동 전쟁이 났을 때 사우디에서 군 막사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독일의 필립 홀스만이라는 회사에다가 제일 빨리 질 수 있는 군 막사를 질 수 있는 집을 짓게끔 해가지고, 제가 필립 홀스만에 가가지고 그 군 막사를 그 6층짜리를 일주일에 한 동씩 조립해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콘크리트와 콘크리트를 조립을 시키는데, 그냥 조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인트 앙카라는 것이 특수한 것이 있는데, 그걸 어디서 만들면 독일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독일에서 만드는 공장에다가 제가 가서 이런 거 몇 개, 이런 걸 몇 개, 이런 걸 몇 개를 제가 주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79년도에, 지금 79년도면 지금 몇 년 됐죠? 한 30년 됐나? 40년 됐나? 40년 전에 제가 독일에 출장을 가서 한 20일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출장을 그 당시에 가서 20일 있었으면서 제일 놀랬던 것이, 독일에도 부자가 있고 서민이 있잖아요. 독일의 부자들은 전부 다 독일제 벤츠나 라이카 카메라를 쓰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자기네 독일 제품을 쓰고 있으면 부자들이야. 근데 독일에서 서민들은 전부 다 일제 도요타를 쓴다거나 캐논 카메라를 갖고 있다면 독일의 서민이야. 저는 독일에 그때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79년도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좋아, 국산이 좋아. 근데 거기서 봤더니 독일 제품은 비싸. 제품은 좋은데 뭐야? 비싸. 그러니까 서민들이 감히 독일제 제품은 못 사. 그러니까 수입품을 사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부자들은 독일산 제품을 쓰는 걸 보고 내가, 이야,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구나 하는 걸 내가 그때 느꼈었어요. 여기 갔을 때는 잠깐 이제 뭐 다른 얘기는 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20일 동안 있는 사이에 그 회사에서 나를 이제 호텔에다 이제 데려다 주고 이제 호텔에서 출퇴근하는데, 6시, 5시면 딱 끝나. 일과가. 끝나면 5시에 나한테 호텔을 데려다 줘. 저녁에 관광시켜야 돼. 관광시키는데 혼자서 하기 힘들으니까 거기 있는 직원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루씩 맡아, 나를. 그러니까 오늘은 저 직원이 자기가 아는 데 들어가고, 어떤 직원은 뭐 술집에 들어가고, 어떤 집은 뭐 관광지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하는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야. 그 사람 말도 있고 뭐 있어갖고 아주 저택에 살더라. 거기서 이제 그 아주 저녁을 해갖고 맛있게 해갖고 대접을 하면서 이제 그 독일 사람이 영어를 못하보니까 딸을 오라 그래갖고 딸을 옆에서 앉혀놓고 딸을 영어를 조금 해. 그러니까 나도 조금 하고 걔도 조금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저녁 다 먹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 탁구 칠 줄 아냐? 그러더라고.
탁구 칠 줄 안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하고 탁구 한번 칠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탁구대가 어디냐 했더니 자기네 집에 탁구대가 있대, 지하에. 내려가 봤더니 진짜 탁구대가 있더라고. 독일의 부자가 자기 집에 탁구대를 만들어 놨을 때는 탁구 잘 쳐 못 쳐. 잘 치죠? 탁구 한번 치자. 치자 그랬죠. 근데 이게 보면 우연한 건데, 사실 보면 내가 탁구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취미로 상당히 잘 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나면은,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전국대회 가서 우승한 애 정도 하고 나하고 치면 비까비까해. 초등학교에.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올라간 애들한테는 힘이 있어갖고, 잽이 안 되는데, 빠르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정도쯤 되는 애하고 나가 치면은, 예전에 1등 했던 애하고 비슷비슷해. 정도는 돼요, 실력이. 탁구를 치재. 좋다. 내려갔어. 탁구채가 이제 우리 한국은 이걸 저 이렇게 치는 거 있고, 핸드잡이 이렇게 치는 게 있죠. 저는 이걸로도 치고 이걸로도 치고 다 쳐요. 이걸로 치다가 안 돼가지고, 길게 치는 걸로도 되고 이걸로도 이제 치는데, 거기는 탁구 빠따가 길게 치는 것밖에 없어. 우리 동에서 친 게 없어. 쳤는데, 칠 때마다 내가 다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열이 받는 거야, 이제. 2시간을 치자 그러더라고. 한 10시 넘어서까지 탁구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겼지. 땀이 뻑뻑이 났는데도 걔가 악수가 한 번이라도 이기려고 악수었는데, 걔는 취미이고, 아마추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많이 쳤던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쳤는데, 이 옛날에 언제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알바를 했는데, 어디서 알바를, 탁구장에서 알바를 했어. 한 1년을 넘어서 해갖고, 그 탁구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그 탁구장 봐주면서 탁구를 쳤었기 때문에, 한 1년을 넘어서 탁구장에서 거의 있었기 때문에, 탁구를 잘 치는 거예요, 보면. 땀을 쫙 흘리고, 화장실에 가서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수도꼭지가 있는데, 물을 틀으려는데 물을 트는 꼭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옆을 보고, 땀은 나고, 할 적도 없어. 한 30초 1분 찾았어. 찾을 수가 없어. 못 찾았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꼭지를 한번 턱 쳤더니,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원터치야. 79년대 내가 원터치를 어디 가서 봐요. 전부 다 이 양쪽에 떡물 담을 이렇게 돌려서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원터치로 뜨거운 선물이 나온 거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 와, 어떻게 이런 곳이 다 있나? 이렇게 충격을 먹고 왔는데 몇 년 전에 강의 끝나고 난데 우리 집사람 보고 강의 끝나고 난데 그냥 누가 소주 한 잔 사주는 사람도 없고 한 잔 먹으러 가자. 그러자. 그래서 갔어. 가서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가다가 저 집 들어가자 그래서 장어집 들어갔어. 우리 집사람이 장어 한 접시만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딱 오더니 예, 장어가 있는데요. 회품은 2만 원이고 국산은 2만 5천 원입니다. 회품으로 드릴까요? 국산으로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얼굴 참면서 그냥 국산으로 먹지. 5천 원이 비싸도. 대한민국 수준이 회품보다 국산이 더 높은 시기가 이제 오는 거야, 이거 보면. 그렇죠? 다시 말하면 모든 생산되는 식품을 고급화로 유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농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싸게 파는 걸로서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급화를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명박 정부 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나와서 잠깐 대답하는 걸 들었었어요. 제가. 앞으로 그럼 농지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실 겁니까? 했더니 그 차관이, 이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싸게 파는 것보다는 농축산물을 최대로 고급화로 만들어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급화되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부호들이 대한민국의 농축산물을 비행기로 실어다가 먹는 그러한 농축산물을 만들도록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펼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고급화를 시킨다고 했죠. 농축산물을 고급화 시킨다는 게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품질을 좋게 한다고요? 농축산물 품질을 어떻게 좋게 합니까? 농축산물 품질을 좋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기농이죠.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영문 씨 저기 슈퍼 가요? 근데 파가 한 단에 500원짜리가 하나 있고 7,000원짜리가 있는데 500원짜리는 일반 파고 7,000원짜리 유기농이래. 7,000원짜리 사야 돼? 500원짜리 사야 돼? 12배, 12배. 아니, 그러니까 7,000원짜리 사야 돼? 500원짜리 사야 돼? 응? 아니, 최영미 씨가 파 한 단을 7,000원 주고 산다고 해서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 없죠? 그러니까, 몸을 생각해서는 어떤다? 7,000원짜리를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다만, 이게 진짜야, 가짜야? 진짜라고 가짜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아니면 내가 현미경 갖고 조사를 해봤어. 그럼 7,000원짜리 사야 돼, 500원짜리 사야 돼? 우리가 생활이 500원짜리 사지 않고 7,000원짜리 사 12배가 높은 걸 사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우리 경제력은 일어섰다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7,000원이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뜯고 사는 건 싫은 거 아니야.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500원짜리 파나 7,000원짜리 파나 똑같은 거야. 문제는 이 점을 국가에서 해결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나는 유기농으로 짓겠습니다 하고 미리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유기농에 대한 비료나 이런 거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와서 진짜 유기농이고 다른 거 뭐 약친 게 없나 뭐 다른 거 준 게 있나를 수시로 검사하고 진짜로 유기농으로 지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국가에서 승인해 주는 제도로 이제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가끔 가서 보면 국가에서 승인해 주는 유기농 제품이 있고 그런 것이 없는 유기농 제품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얼마나 그런 품질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서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비싸도 품질이 좋았을 때 어디간다? 팔 수 있고 우리가 팔 수 있는 농민들이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펴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보시겠습니다. 고령화 농업인의 조기 은퇴를 유도한다. 아, 이건 또 뭔 얘기야?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아씨 나 한 10년만 젊었어도 날고 길 텐데 내가 이 경매의 특수 경매를 이 원리를 10년 전에만 알았어도 내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농사를 짓는데 고령화 농업인들 어떤다? 농사도 짓지 말라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농사도 짓지 말고 노인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 짓지 말라는 거야? 노인네는 농사도 짓지 말아야 돼?
영미 씨 어떻게 생각해요? 나이 먹으면 농사도 짓지 말아? 자,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농사를 짓는 노인네들은 머리로 농사를 짓지 않고 몸으로 농사를 져요.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해 지면 들어옵니다. 농사를 머리로 져, 몸으로 져. 몸으로 지은 농사를 지어서는 정부의 정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농사를 짓는 노인네들은 은퇴를 하고 머리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어떤다? 지원을 해주게끔 되는 법을 어떤다? 만들었습니다. 머리로 농사를 짓는 거와 몸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몸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을 못 짓게 해야 돼? 다른 직업을 만들어줘야 돼? 다른 직업을 만들어줘야죠. 다른 직업을 어떻게 만들어주나 봤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포항대학에 경매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데 강의를 안 다니는데 예전에는 뭐 대구에도 가고 뭐 어디야 저기 뭐야 동해시도 가고 강릉에도 가고 태백에도 가고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은 안 다니지만 많이 다녔는데 그 당시에 포항에 포항대학 강의를 가면은 강의 수강표를 목요일날 7시, 금요일날 7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목요일날에 차를 가져가서 7시에 도착해서 강의를 하고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는 할 일이 없어요. 7시에 강의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제가 어디를 간다면은 포항 바로 밑에가 경주죠. 경주까지 한 3, 40분이면 가요. 나 3, 40분 경주에 가서 경주에 그냥 볼 게 많으니까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경주 구경하러 갔더니 왜 노인네가 이렇게 오더니 관광 오셨어요? 그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관광 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안내해도 될까요? 아유 해주시면 감사하죠. 돈 받는 건 아니죠? 아니 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 해주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무슨 시대에 어떻게 다 했고 역사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서 그 누구였는가 태어났는데 그때 그 누가 없고 어떻게 죽어서 그 아들이 어떻게 만드는 겁니다.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 옆에서 그 무료로 해주고 나만 해주는가 봤더니 다른 사람도 있어갖고 그 뭐 여러 명 뭐 단체로 7, 8명 온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 가서 또 설명해 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참 경주가 관광의 도시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잘 만들어 놨구나. 그래, 진짜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노인네들을 농사를 짓지 않게끔 하고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런 어떻게 한다? 지방에 안내를 하고 또 어디야 저기 뭐야 어디야 수목원에 갔더니 또 거기 만드는 게 있어. 보니까 솔방울 이런 거 주워다가 만드는데 그 교육하는데 돈을 얼마 냈더니 또 거기 영감님이 또 앉아서 솔방울 따다가 이렇게 해서 어린이 참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만들어지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 많이 만들어줘 갖고 노인네들은 몸으로 농사를 짓는 노인네들은 된다 다른 직업을 만들어주고 그 노인네들은 농사를 짓던 거를 그 머리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빌려주게끔 해서 머리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과학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정책을 썼다 이런 게 이게 초창기에는 이렇게 지원해 준 게 몰라가지고 담당자들 친구들이 이런 법이 돈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 신청하라 그러면 신청해갖고 경매로 나왔는데 보니까
비닐하우스만 이렇게 쳐놓고 그 앞에 보면 본 작물은 뭐 무슨 법에 의해서 특화된 작물로 이렇게 정부에서 얼마가 지원된 무슨 뭐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경매로 던진 거야. 내가 가서 보면 농지가 경매로 나오고 가서 보면 그런 팻말이 써 있어요. 농사를 짓는 거 없고 다 보면 어떤다? 보조금만 막 먹는 거야. 한 게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알아져 가지고 정식으로 농업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정식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그런 혜택이 어떤다? 심사라고 다 통과를 하게끔 되면 다 많은 돈의 지원금을 해서 지금도 보면 우리 특화 농사를 한다고 텔레비도 가끔가다 나오죠. 뭐 딸기도 밑에 있다는 게 아니라 위에다 만들어 놓고 딱 뭐 다 하지 않습니까? 네? 뭐 하여튼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농지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 내가 농지에 내가 농사를 짓는 거에 내가 머리 쓰는데 나도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한번 해볼 만해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다음입니다. 농작업을 경작하지 않고 경영하도록 한다. 경작과 경영의 차이가 뭐죠? 네, 회사를 운영하는 거고 경작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는 여기 경기도 광주 초읍에서 전원주택에 살았었어요. 지금 이제 아파트로 옮겨왔는데 그 전원주택에 살면서 그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있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제가 다녔는데 그게 그 교회의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시골의 조그만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예요. 거기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냥 몇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한 교인 한 30명 되면 식사를 점심에 예배를 끝내고 식사를 하는 사람이 한 10~6명 돼요. 10~6명 식사를 끝나고 나니까 거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죠.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서 식사했죠. 그런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집사님들 이번 금요일 날 내가 농사 짓는 상추밭 갈아엎을 거야. 그러니까 상추 필요한 사람 금요일 날 전에 우리 밭에 와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 돼. 대신 금요일 날에는 갈아엎을 거니까 금요일 날 전에 와서 가져가. 식한 농사 짓고 왜 갈아엎는데? 그 당시에 상추값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추 따서 팔아서 보내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그냥 어떻게 한다? 갈아엎고 만다니까 필요한 사람은 그냥 가져가라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식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그 피해가 전부 다 농업인들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 농업인이 가난해서 어떻게 한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까 농업법인을 만들 수 있게 했더랬죠.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농업법인. 자,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머리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게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농지를 어떻게 빌려주면은 빌려주는 거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에서 빌려주는 돈 받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어떤 사람은 빌려준 사람은 거기 뭐 마을 해설가로 가서 해설도 하죠. 또 어디 가서 뭐 다른 것도 했죠. 근데 이것이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런 데 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은 마을 해설가 해 못해. 그럼 그 사람은 뭐 해야 돼?
뭐하긴 뭐해 그대로 농사를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농지를 든다 농업의 회사에다가 빌려주고 그때부터 농사를 짓는 걸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상추값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은 월급 받는 거예요. 자기 농지 빌려준 거 받는 거예요. 이제 도시에서 월급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월급 받는 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어떤다? 바꿔가게끔 만들어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끔 정부에서 어떤다?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끔 어떤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예전에 토지개발 강의를 이제 그 정식으로 듣지는 않고 공개 강의만 들었던 분이 있는데 나중에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해서 자기 회사로 오라 그래서 갔었거든요. 갔었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해남에 있는 농장이에요. 근데 그 해남에 있는 농장이 뭐냐면은 우리꽃이라는 것이 우리꽃. 그러니까 그 농장에서 꽃씨를 뿌려가지고 씨앗을 거두어서 그거를 어떤다? 그 우리꽃이라는 뭐 여러 가지 꽃이 있죠. 그래서 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종자 파는. 그게 이제 그 회사 농업 주식회사 농업법인 우리꽃이야. 회장님은 거기서 이제 날 보고 해남에 보자 해서 해남까지 가서 보고 자기 농장 다 봤어요.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 회장님 얘기가 핵심이 이거더만. 자기가 해남에다가 이 땅을 그때 한 2만 몇천 평을 사가지고 이런 우리 꽃을 만들어서 농사 진지가 회사를 만드는 것이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대. 근데 내가 당신 강의를 듣고 나서 봤더니 내가 이 땅을 해남에다 사지 않고 만약에 경기도에다 사놓고 20년 전에 사놓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으면은 꽃씨를 뿌려서 버는 돈보다는 땅값이 올라간 돈이 더 많이 벌었을 건데 이놈의 땅은 20년이 지나도 10억도 안 간다는 거예요. 나보고 자기 이걸 팔아가지고 경기도로 옮기게 되니까 도와달라 이런 얘기야. 그 얘기야. 그렇게 해갖고 경기도에 있는 땅을 하나 낙찰을 받아가서 옮겼어, 일부를. 그래서 이제 해남 거를 아직 못 팔았어. 해남 거를 파는 방법을 도와달라고 나한테 오라 그래갖고 내가 또 이제 그 낙찰 받은 걸 했더니 농장을 크게 만들었더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점심시간 됐으니까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 있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우리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에 가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사람이 한 개도 안 보였었는데 내려가서 식당에 갔더니 한 40명이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에 농사를 짓던 노인네들도 있고 베트남이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더만 같이 밥 먹는데 내가 그때 가서 다 가만히 봤더니 한국인 노동자들 노인네들은 베트남이나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 한 14명 데리고 농사 짓는 걸 지시하고 가르치는 거야. 농사를 이렇게 짓는 거다, 이렇게 짓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밥 먹고 내가 감도 이렇게 농사 짓는 거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해. 그리고 월급 받고. 저는 봤을 때 정부의 이런 정책은 엄청나게 이게 뭐야?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참 머리가 좋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것이 내가 보기엔 맞다고 봅니다. 이제 농업을 법이 보게끔 되면 농업을 경작을 하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밑에 밑바탕에 법을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의
생산 경쟁력이 떨어진 농지는 개발을 유도한다. 자, 농사를 짓는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냐고는 다른 목적을 쓸 수가 없게끔 돼 있죠. 그러면 지목이 전답 과순으로 정해져 있으면 강제로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조건 뭘 해야 돼? 농사를 무조건 지어야 돼. 안 지면 어떡한다? 이행강제금이나 팔을 때까지 판다고 하고. 그런데 조가리 농지, 경사진 농지, 물이 없는 농지, 이거를 정부에서는 지목이 전답 과소라는 이유로 강제로 어떻게 한다? 농사를 짓게 만들었죠. 그러면 때 빠지게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를 전답 과손이라는 목록하에 강제로 농사를 짓게끔 법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자체를 시켜서 전부 다 조사를 하게끔 해갖고 조가리 농지, 경사진 농지,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농지, 농사를 짓는데 물이 부족한 농지, 이것은 뭘로 지정을 하면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을 합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을 하게끔 되면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사를 안 져도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쓸 때 뭐를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영농계획서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영농계획서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본다 그랬죠? 근데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져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 이걸 사갖고 무슨 농사를 짓겠냐면 팥을 심겠다 했거든요? 근데 팥을 안 심어도 법에 적어놓지 않죠? 그러니까 실현이 불가능해도 농지증을 주는 거야. 이게 뭐야? 영농여건 분리농지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뭘 해도 된다? 농사를 안 줘도 된다. 그렇지만은 네가 그래도 지목이 전답 과선이니까 네가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사서 무슨 농사를 짓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팥을 심는다, 배추를 심니다 했을 때 담당자는 진짜 배추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을 보고 지을 수 있을 때 해줘야 되는데 안 심어도 되죠. 그러니까 조사 안 하고 든다? 그냥 어떤다? 농지증을 해준다 이런 얘기. 따라서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으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서 뒷받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영농여건 분리농지에다가 신고하고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안 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농지 전용 부담금 안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 안 내는 경우가 있고 깎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 농업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업인의 주택을 질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 안 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안 내지만은 그 외에는 뭐더라도 조금 깎아주는 게는 있을지언정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됐든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됐든 전용을 하면 농지 전용 비용은 무조건 내야 된다. 그건 변함이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법이 수십 개가 만들어진데 수십 개를 가만히 보게끔 되면 제가 얘기한 그러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처럼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농업법인을 만들 수 있는 법률, 뭐 이런 것이 어떤다? 다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법, 뭐 이런 것이 뭐 만들어주고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도로 정비법, 해서 농어촌에 도로를 농사도 짓고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 도로가 좁을 때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도로를 넓혀주는 예산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장이 잘 얘기하면 동네, 없던 동네에 도로가 생기죠, 지금. 포장도 하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제가 이사를 갔더니 1년 있다가 이장이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그랬더니 뭐냐면 이번에 이장 한 번만 더 하려고 하니까 한번 찍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뭐 그렇죠 하고 2년 도장을 또 찍어줬더니 2년 만에 그 우리 동네에서 외길이었었는데 들어갔다 나오는 길 가운데 하천이 있고 일로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길 두 개가 다 생긴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동네 사람하고 같이 모였을 때 우리 이장이 그래도 힘을 써갖고 그 노천 그 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그 마을의 도로가 또 안 냈으니까 진짜 이번에 이장이 일 많이 했네 했더니 아이고 나보고 한 달 듣다 아이고 저렇게 물어대니까 뭐 했더니 내 이장 땅이 지금 막 맹지에서 막 도로라는 땅 확 바뀌었어. 땅값이 막 5배로 뛰었어. 그랬으니까 나는 몰랐지 그거를. 그래갖고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 한 번 더 해달라고 해갖고 한 번 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나 정비법에서 그런 식의 예산이 나가게끔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장들은 다 알다 보니까 그 뭘 서류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만들어면 도로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신청해서 하는 것이 그런 법이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 법을 현재 새로 생긴 법, 바뀐 법을 잘 알고 연구를 잘 하게끔 되면은 이 농지를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찾아가야 돼. 자, 파트 2입니다, 이번에. 농지란 무엇인가 했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냐 하면은, 농지에 대한 정의. 다시 말하면, 농지법에 적용되는 땅이 있고, 농지법에 적용받지 않는 땅이 있거든요. 농지법을 적용받는 농지와 농지법 적용받지 않는 농지가 어떤 농지야? 어떤 농지는 농지법 적용받고, 어떤 농지는 농지법 적용 안 받아. 73년 1월 1일 이전에 객관적으로 전답 과선으로 돼 있어도 객관적으로 다른 용도로 써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 아까 얘기했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므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답 과선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농지법을 적용을 받는 농지냐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농지냐를 제일 먼저 정확하게 그거부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면 농지에 대한 정의해갖고 농지법을 보면은 법률 제2조 정의 농지란 다음 강목의 하나의 토지를 본다.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를 이용되는 토지. 다시 말하면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그 외에 지목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법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정된 토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농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목이 28개 있다가 29개로 지금 바뀌었죠. 야영장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29개의 지목에 초지가 있어요 없어요? 초지에 있어 없어? 지목에 초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에 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땅이든지 초지로 사용을 하게끔 되면 초지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농지처럼 생겼지만은 농지법을 적용받지는 않고 그냥 초지법을 적용받는다 이런 얘기.
이 초지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아까 쌀이 부족하다 그랬죠. 왜 쌀만 먹냐? 고기도 좀 먹어야지. 가축도 길러라. 이런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가축이 먹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축의 먹이를 기르는 땅을 초지라고 지정을 하고 내가 여기를 가축을 지정하는 초지로 만들겠습니다 하게끔 되면 세금도 감면해주고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목장용지인데 초지로 쓸 수도 있고 초지로 쓰겠다고 할 수 있죠. 목장용지인데 반대로 임야인데도 임야인데 내가 여기 임야인데 임야 나무 피고 내가 여기에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초지로 쓰겠습니다 하게끔 되면 토지 용역에 초지 만들어준다 이런 겁니다. 이 초지는 실질적으로 풀을 기르고 무슨 농산물을 다시 말하면 초지에는 많이 기르는 게 옥수수를 많이 기르요. 옥수수 같은 거. 그러니까 옥수수 따먹는 옥수수가 아니라 그거 비워가지고 소 먹이는 옥수수.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자기 뭐야 옥수수를 길렀으니까 농지냐? 아니다 이런 얘기. 초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초지는 농지법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 대신에 초지는 국가에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초지로 되어 있는 것을 토지 용계의 초지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지 전용 부담금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 용지나 임야에 토지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 투자 대상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그랬고 그 밑에 보면 감옥의 토지 개량 시설과 감옥의 토지에 설치한 감옥이라고 했죠. 감옥이 뭐예요? 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는 농지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농지에다가 내가 축사를 짓죠. 건물을 짓죠.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죠.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는 건축물 관리장을 제출하면 그 땅이 뭘로 바뀌죠? 대지로 바뀌죠. 지금은 안 바뀐다 이런 겁니다. 그냥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져 축사, 냉장, 창고 뭐 이런 것이 지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그대로 된다? 전 그대로 두는 것이지 대지로 안 바뀐다 이런 겁니다. 단연생 식물이라 그러죠. 단연생 식물. 그러니까 원래 박정희 정부 때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과수원은 단연생 식물을 지어봐도 되지만 전이나 답에는 단연생 식물을 못 짓게끔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다? 단연생 식물을 짓어야 돼. 다시 말하면 전 사가지고 잔디 심어놔도 된다는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토지는 제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된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연생 식물을 심어놓으면 뭘로 본다 그랬죠? 농지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어느 산에 밤나무를 가득 심어놨으면 그것은 농지법 대상이에요? 산지관리법 대상이에요? 유실수를 심어놨잖아요. 단연생 식물 심어놔도 뭘로 본다? 그러면 임야에다가 밤나무를 잔뜩 심어놨어. 그러면 농지법 대상이야? 산지관리법 대상이야? 이렇게 됐을 때에 여기 보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단연생 식물을 집어넣었을 때는 어떤다?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외한다. 농지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 단연생 식물이 집어넣었어도 어떤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밤나무 심어놨다, 잣나무 심어놨다, 감나무 심어놨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연 그대로 심어놓은 것은 그거는 농지법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아까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현황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법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년생 식물 지배주로 계속해 이용되는 기간이 얼마?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땅으로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농지법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수강생이 예전에 저기 뭐 평창 올림픽 때에 횡성에 과수원을 400 몇십 평가를 샀어요. 근데 거기에 200평은 지목이 대지야. 그래서 그거를 낙찰 받아서 갖고 있다가 이제 거기에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해서 팔으려고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담당자가 지목이 대지인데도 농지전용 부담금 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아니 그 담당자가 술이 취했나 뭐 했나 모르겠는데요. 지목이 대지인데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래.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한테 교사한테 물어봤더니요. 그 교수가 그 놈이 술이 취한 놈이지 대지를 무슨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라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맞죠? 이거 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길래 내가 혹시 거기 뒤에 부서져 있고 거기에 과수나무 심어져 있지 않아? 그랬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지목은 대지인데요. 집은 옛날에도 없어지고 그냥 지목은 대지인데 거기 과수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 부담금 내야 돼요.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농지법 대상이 되는 3년이 안 됐을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럼 거긴 개발행 허가 받지 말고 농사 짓는 걸 하지 말아요. 3년 정도를. 그리고 3년이 좀 농사를 안 짓고 딱 만들어 놨다. 그 다음에 그냥 집을 짓는다 그러면 농사를 안 지었었기 때문에 그거는 농지전용에 부담금을 안 내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대지인데 바로 집을 짓겠다 그러면 농지전용 부담금 내라고 그런다는 얘기. 자,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이 전답 과수원인데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과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땅. 쉽게 얘기해서 보면은 자 보십시오. 축사, 곤충사육사, 농협 그 부속시설, 농막, 간이저장고, 간이태비저장고 우리 보게끔 되면 10월에 지금 가서 보게끔 되면 사과과수원이나 포도과수원에는 거진 다 냉장 창고가 지어져 있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내가 가서 현장 가서 보면 냉장 창고가 지어 있고 냉장 창고 밑에 보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 창고를 짓는데 지어내준 건물입니다. 경매로 나왔죠. 그런데 그 건물은 건축물 관련 없이 빼서 경매로 나왔거든요. 철거하고 지어낸다고 했더니 근데 거 아니에요? 뭔가 봤더니 그거 뭐 지자체 꺼내는 거야. 그걸 붙여봐서 지었다 이거 내 거 아니냐는 거야. 먼저 번에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그럼 어떻게 주냐 해갖고 저걸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이장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장이 그럼 나한테 이장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하십시오. 그럼 내가 그 소송에서 진도를 해갖고 거기 판결을 받아갖고 어떻게 한다? 그 건물 허물게끔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갖고 우리 저기 상주가 어제 우리 낙찰 하나 받은 거 그런 창고 지어준 거 이장을 상대로 지금 소송하는 게 있다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창고나 뭘 지었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로 바뀌지 않아. 그대로 뭐해? 농지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무허가로 지어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못 띄워주겠습니다. 농지적 못 해주겠다. 아니 여기 보면 농지법에 의해서 축사나 이게 창고도 전부 다 농지를 보게끔 돼 있는데 니 왜 안 해준다고 그러냐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지법의 역사를 지금 배웠고,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이 어떤 땅인가를 지금 오늘까지는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은 대한민국의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를 뭘로 만들어야 돼? 농업인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시면은 나를 어떤 식으로 농업인으로 만들 수 있는가? 농업인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국가에 대한 보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다음 주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안녕히 들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